네, 여러분, 오늘 가쁜 덕후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ROS 룸에서 힐링 세션 하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무의식 속에 모든 조상의 관념이 다 있죠. 유전인자로 내려오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에고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성격이나 성향이 결정되는데, 그 아기가 좀 미움이 센 아기였어요. 되게 착해요. 그래서 저도 잘 따르고 귀여운데 화를 잘 내. 미움이 세지요. 미움이 잘 올라온대요. 본인이 이제 너무 고민이었던 거야. 남편과 아들들이 다 착한데도 막 올라올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믿게 올라오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나. 응? 그리고 굉장히 열등감이 세고. 근데 이제 ROS 하고 이제 세션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안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그 죽은 영혼이 떴어요. 그 죽은 아픈 아이가. 근데 갑자기 세션 하는데 그 아이가 나는 못 가. 제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못 가. 이러더니 문둥병 걸렸어. 근데 엄마가 나를 이뻐하질 않아. 병신이라고 해. 나 한 대 쳐서 못 가. 혜라 엄마 옆에 살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혜라 엄마 옆에 올 수 있으려면 네가 이 몸에 이렇게 붙어서 기생하면 안 돼. 응? 자유로워져야 아무 때나 오지. 싫어. 이야기 올 때 맨날 붙어서 올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견성현 분이나 오랫동안 이제 몇 년씩 이 마음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또 그런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사랑 세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또 그게 천도되면 신기하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일 생기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 마음의 세상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은 그게 황당하고 저기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얘기 같고 저도 그랬어요. 전설의 고향에서 그게 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 나 혼자가 아니랍니다. 모든 조상, 죽은 조상들의 합이 나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도 다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직계조상 중에 심한 장애가 있었고 그렇게 문둥병이나 뭐 그렇게 아주 아픈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은 이해받지 못하죠. 문둥병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받겠어요? 여러분이 옆에 문둥병 걸린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얼마나 아파 이렇게 하겠어요? 전염될까 무섭고 뭔가 거부감이 들어서 안 가죠. 소통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사실은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전염병이라든가 중증 조금 외모가 흉측하게 변하는 그런 병을 걸린 그런 영혼들은 굉장히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커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천도가 안 되고 편히 쉬지를 못하고 계속 그 아픔을 좀 이해해달라고 내려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도 막 계속 내가 몇백 년 기다렸단 말이야 막 그래. 자기 입으로도 막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그 에너지가 올라오면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가들, 제가 아픈 아가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시키고 많이 이해해주고 죽은 조상 마음 그리고 뭐 산 조상 마음 그리고 이제 아픈 마음들을 많이 천도하고 그리고 아픈 마음의 엄마니까 그런 아기들이 편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아까 막 그 아기랑 계속 달래서 달래서 그거를 보내느냐고 막 아까 제가 씨름을 했는데 그런 마음의 세상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드러난 이 현실은 마음 세상에 그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마음 세상이고 그 마음 세상에 일부를 얼핏 보여주는 게 현실일 뿐이에요. 마음 세상은 안 되는 게 없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우리 아기가 제 택배를 이제 가져오면서 제자죠. 그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기가 여기 제 제자로 오게 된 게 사실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돌아가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실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 에너지를 느껴 이렇게 돌아가서 정말 흉측해지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 멀쩡한 그래서 정신과로 분류하는 병이죠. 신체 이형 장애라고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저도 예전엔 그런 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아기가 제 제자로 오고 나서 그 아기의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병에 걸리면 부모도 나중에 자식을 버리게 된다. 왜냐면 수십 년 지나도 절대 못 고치고 무슨 독한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 아기가 신경정신과야.
그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끝내는 폐쇄병동 들어가야 되고 절대 남의 말을 안 듣고 그 자기 눈에만 보인대요. 신체가 이상해지는 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누구 장관 딸도 그게 걸렸는데 자기 볼이 막 이렇게 뭐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고 있는데 남이 볼 때 전혀 아닌데 자기 눈에만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그 폐쇄병동에 들어갔다.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이 아기의 엄마가 포기를 안 하고 전국의 병원을 다 다닌 거예요. 뭐 한의원이고 뭐 모든 병원에. 그래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굿을 한 거야 또. 몇 천만 원 주고 굿을 했는데도 또 굿이 안 되니까 이 아기는 또 그 굿하고 거기서 자라고 그랬다고 또 잤다가 집으로 도망오고 죽는다고 맨날 자살한다고 울고 하다가 어떻게 저를 알고 저한테 와서 지금 거의 10년이 돼가죠? 공부가 이제 제법 돼서 지금은 막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마음도 좀 볼 줄 아는데 그래도 마음의 세상을 인정을 덜 하니까 아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 아기가 살기가 세요. 그 살기가 바로 자기를 공격하는 미워하고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나와 남을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하는 그 마음의 살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우리는 그게 죽일 살자와 마음 기자를 써서 마음을 죽이는 균이라 살기라고 하죠. 살기가 엄청 세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턱도 그렇게 돌아간 건데. 그렇게 살기가 센 사람은 자꾸 몸에 칼을 댈 일이 생겨. 사고를 내키고 그 살기가. 자꾸 이빨이 부러지게 하고 다리도 부러지게 하고 축구에서 그냥 공 하나 찼는데 부러지고. 이게 전부 마음의 작용이에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뭐 축구하다가 다친 건데 그게 아닌 거야. 자기의 그 살기를 보는 게 너무 두렵겠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기가 자꾸 보여주죠. 그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을 하고. 근데 이야기가 마음의 세상을 인정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혜라님 나 요번에도 또 치과 가서 그때 치과 수술하다 이게 턱이 돌아갔는데 또 뭘 하래요. 벌써 몇 번째예요. 눈도 째야 되는데 왜 자꾸 얼굴에 칼 댈 일이 생기고 아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두려움은 뜨고 그렇게 자꾸 수술하고 칼 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의 세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현상을 보고 본질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살기가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내려가지요. 그래야 더 이상 멈추게 돼요. 근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현실을 붙들고 자꾸 이빨이 어떻고 자꾸 그래서 이 녀석아 너 지금 벌써 치과 몇 번을 가고 자꾸 칼을 대게는 현상이 생기고 가면은 수술이 또 잘못돼요. 그럼 또 해요. 누구는 한 방에 되는데 누구는 계속 잘못되는 분들. 자꾸 자기를 공격하고 싶은 칼 대는 건 뭐죠? 자기 세포를 찍고 공격하는 거죠. 저도 살기가 센 여자라 여기도 어렸을 때 근해에 다친 거 여기도 흉터 온몸이 막 어디 부딪히고 찢기고 그거 그렇죠. 그리고 뭐 멀쩡한 얼굴에도 칼을 대요. 이렇게. 저도 이게 예전에 대학 때인가 안과 갔더니 다리끼가 맨날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데 거기 안과 선생님이 그래. 그때는 성형수술도 유행하지 않을 때인데 아니 아가씨 이거 성형수술에서 얇게 잡아버려 쌍꺼풀을. 그러면 여기 고름 이거 맞히는 게 안 생겨? 이게 뭐 눈썹이 뭐 하안검이 뭐 찌른대나? 그래서 그럼 지금 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뒤로 넘어간 거지. 눈을 이렇게 해갖고 찢어서. 그 짓을 하는 놈이 누구냐고요. 멀쩡한데 자꾸 몸에다 칼을 대고 사고 나서 지를 막 부러뜨리고 뼈 부러뜨리고 이렇게 칼 대는 놈이 살기죠.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세냐?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엄마 아빠 온 세상이 나를 미워했거든. 그 살기가 몸에 있으니까. 이야기도 그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싶어. 나와 남을 열등이를. 그 마음을 보는 게 두려운 거야. 그 마음이 자꾸 일으킨다는 걸 인지해야 돼.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런데 마음을 인정을 안 해.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그 마음이 하고 있고.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살기는 자꾸 몸에 칼을 대게 하고 자꾸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려가죠. 이 아기가 두려움을 아무리 청산해도 안 내려가요. 두려움의 진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헛것 잘못된 두려움을 인정하니까 이빨 치과 가는 게 두렵고 그게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째는 게 두렵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살기를 보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살기가 센 사람은 엄청 두려움도 심하지요. 별거 아닌 거에서 다 살기를 보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날카로운 송곳, 볼펜 끝만 봐도 발작하는 아기들 있죠. 그걸 뭐라고 하던데? 간질발작처럼 해. 그 날카로운 끝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음만, 오직 마음의 세상엔 다 마음뿐이에요.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인간은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을 안 겪고. 정확하게 봐야 그 마음이 내려가는 거죠. 그 볼펜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공격성, 살기. 자기와 남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보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발작하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아기 보고 너는 진짜 마음의 세상에서 안 살고 도 닦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냥 현실에 매여갖고 현실의 이 환상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뭐 치과 가서 사람들이 다 치과 무서워하고 칼 대는 거 무서워하는 게 다 자기 살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살기를 아예 버리고 안 보는 사람은 그 두려운 것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죠. 모든 걸 마음으로 보고 마음이 무섭고 마음이 수치스럽고 마음이 화가 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보는 마음의 세상에서 살자 않으면 정확히 보지 못해요. 현실에 자꾸 매여서 현실이 이래서 그게 무섭다. 그게 화가 난다. 그게 열등감이 올라온다. 나는 학벌이 없어서 열등감이 올라온다. 뭐 다 그렇게. 내 열등이를 봐서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응? 전부 그런 식이에요.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현실이 마음이 만든 환상이고 허상인 현실에 자꾸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 혼내줬어. 그랬더니 그 아기가 조금 알 거는 같아요. 제가 요 가쁜 토크 찍고 내려가서 이제 저녁 먹으면 그 아기 불러다가 직계 제자니까요. 그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마음 분리시키려고. 마음으로 모든 걸 마음으로 해석하고 마음을 보고 내 마음 남의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 그 마음을 인정을 못했구나. 그 마음의 존재를 인정을 못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게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이런 육체처럼 여러분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면 또 살기라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건 마음을 죽이고 싶은 건데 마음을 죽이고 싶은 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절대 이해해 주기 싫어. 절대 이해해 주기 싫어. 살기. 그리고 무시해. 남을 인정 안 하고. 나 예쁘지? 그러는데 네가 뭐 예뻐? 이게 살기예요. 상대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쵸? 가끔 우리 아기들 중에 그래. 혜라 엄마가 잘 느껴지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조금 덜 느껴져서 예, 잘 느껴져요. 이런 아기들은 이게 기감이 또 막 흘러. 근데 조금 잘 느껴지는데도 욕심이 탐욕이 크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그리고 막 빽슬려는 에고가 큰 애기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느껴져야 되지? 기감이 그거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걸 뺏는 애고. 동시에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살기죠. 남의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요. 남의 마음을 무시하고 이해해주기 싫어. 미움이죠. 일종의. 그게 살기예요. 그게 셀수록. 그래서 그 아기 보고 너는 마음에서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하는 마음 올라오는 거 느끼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이해해주기 싫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당시 모른다고. 그리고 인정을 얼마나 아는 거야. 살기를. 여러분 살기가 올라올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절대 너 인정 안 해줄 거야. 너 이해 안 해줄 거야. 너랑 거꾸로 얘기해야지. 네가 말하는 건 다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하고 밤이라고 그러면 도토리라고 그러고 여자라고 하면 남자라고 해야지. 너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개 미움이죠. 그쵸? 그럴 때 그게 살기거든요. 여러분. 그 살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꾸 살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 살기를 보고 두려워해. 자기 살기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치과 가는 게 두렵고 자꾸 칼 대는 게 두렵다고. 그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왜? 여러분 치과나 이렇게 칼 대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은 애고는요. 수술이 잘 돼요. 근데 살기가 세면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면 살기가 센 게 아니야. 아예 그 마음을 버려서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나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분은 아예 그걸 버렸죠. 그런 경우는 치과 선생님이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 싫어. 치과 선생님이나 나나 이빨 치료 잘 되길 원하죠. 잘못되길 원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살기가 심한 사람은 이렇게 일이 잘 틀어져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할 때 살기가 심한 사람들이 만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싫어서 절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안 해내죠. 엉뚱하게 수술은 실패하고 시험은 잘못 치고 대학은 떨어지고 국회의원 출마하면 낙선하고 이런 식의 결과를 나타내요. 살기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거든. 나와 남의 마음. 그건 내 의지랑 상관없어. 나 머리로 안 원했거든요. 네, 머리와 이 잠재의식은 다른 거야. 그 살기애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게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인정 안 하고 마음의 염력을 인정 안 하니까 상황을 만드는 게 그럼 누굽니까? 왜 누구는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고 누구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제가 영체로 싸드리면 왜 결과가 좋고 영체의 보호 아래 있으면 모든 게 잘 돼요. 살기를 없애거든요. 영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살기의 미움을 녹이거든요. 살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살기를 뚜렷이 알아야 돼. 절대 이해해주기 싫고 절대 뺏기기 싫고 이해해주기 싫은 미움, 무시하는 마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살기가 작용한 거고 그 살기를 보면서 너무 두렵구나. 내가 저 마음이. 요게 인정해야 두려움도 내려가고 그 살기가 작용을 못하고 두려움도 내려가면서 살기를 동시에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살기가 작용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그게 뭐 치과 치료든 시험을 보는 거든 어떤 것이든 다 사업을 하는 것이든 잘 되죠. 마음의 세상에서 마음으로 보고 모든 걸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면 할수록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 헤라님 조상영가 나한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인정할게. 못 봐요. 왜? 마음의 세상은 마음으로 먼저 인정한 사람에게만 보여져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인정한 후에라야 보이는 게 마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맑고 순수한 아기 눈에 제일 많이 보이고 어른들 중에서도 아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분별이 없는 사람, 좋고 나쁨이 없고 시비, 선악, 판단, 유무가 없는 사람 눈에 보이죠. 그 눈은 영안이에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육체의 눈으로 본 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본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마음의 세상을 인정하라. 오늘 이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 마음의 세상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그 아기가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 때문이란 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치과 치료가 잘못돼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안 내려가고 그 살기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런 거죠. 모든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세상에 입성해서 마음의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동화 같은 세상이고 순수하고 아기 같은 세상이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고 현실이 바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물의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원인, 근원의 세상에서 살게 돼요. 편안하지요, 여러분. 창조주의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의 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비한 마음의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힐링 세션이나 천도제 지내면서도 얼마나 별별 조상 아픈 마음들이 다 왔는지 조상님들의 아픈 마음이 그 아기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 귀엽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앞으로 마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이 소통을 하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우리 아기가 전화했네요. 저녁 드세요. 이렇게.